자, 그럼 이제 217페이지에 소비자 이론의 응용 두 번째 주제입니다. 2절 해가지고 불확실성 하에 소비자 선택. 이게 요즘 간혹 시험 문제가 나와서 우리 살펴봐야 될 주제입니다. 그게 이제 이 3인공조 교과서의 위력인데요. 새로 이것을 다루게 되니까 이 주제가 이제 시험 출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흔히 여러분 혹시 광고 전단지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뭐 신이론, 정보경제학 하는 얘기인데 바로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 뭐 신이론도 아니고요. 이거 다 50년, 60년대 나온 거니까 신이론도 아니고, 다만 요즘 이제 우리 출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좀 봅시다. 근데 이게 너무 지금 간단해서 제가 조금 살을 붙여서 설명드릴 테니까 역시 노트 정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성 하에 소비 선택. 이거 이제 상황은 이런 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불확실성이다 하는 얘기인데, 우선 말이죠. 이 불확실성 개념인데요.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야 돼. 불확실성, 우리가 쓸 때 불확실성 하는 것은 영어로 uncertainty입니다. uncertainty. 또 하나 상황이 위험이 있어. 위험은 영어로 risk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치? 불확실성 uncertainty, 위험 risk.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치?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인데, 불확실성은 말 그대로 모르는 거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년 농사는 어떻게 될런지, 이라크 뭐 사태가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가 파병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될런지 이런 거 잘 모르겠다 이거죠. 자, 그런 거고요. 위험은 역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점은, 위험은 그래도 확률로서 예측 가능하다. 확률은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지. 확률. 그러니까 다르죠? 불확실성은 뭐 확률도 없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은 따라서 위험이요, 불확실이요. 위험이 되겠죠,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정확히 쓴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 위험하의 선택. 근데 이거 이제 어떤 책에는 그렇게 써놓은 책도 있습니다. 위험하의 선택. 근데 보통은 그냥 불확실성하의 선택 이렇게 말하는데, 개념은 이렇게 바꿔서 봐야 돼. 근데 교재에다가 위험하의 선택, 그럼 그 뉘앙스가 이상하죠, 아마. 그래서 그러는지 불확실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얘기인데, 일기예보 있죠, 일기예보. 옛날 일기예보하고 요즘 일기예보는 달라. 옛날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이었어요. 그 옛날에는 그랬잖아. 일기예보 할 때 내일 서울지방에 비가 오락가락 할 것 같습니다. 뭐 온다는 거요, 간다는 거요. 오락가락이 뭐야? 와서 주구장창 올 것 같습니다.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르죠. 요즘은 뭐라 그래? 예, 서울지방에 비가 올 확률이 30%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확률을 제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랐으니까. 근데 그것도 재밌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서울지방에 비가 올 확률이 30%다 그러면 뭐를 의미하는 거나? 서울 지역에 한30% 정도는 비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라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압골 분포죠. 이런 형태로 기압 배치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 상태에서 비가 온 적이 100번 중에 30번이었다 이거지. 이런 기압 배치 하에서는 30%, 이런 기압 배치 하에서는 제로,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일기예보가 위험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분석은 위험으로 한다. 근데 말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자, 불확실성 하의 선택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해보죠. 이게 왜 분석거리가 되느냐. 그죠? 이것이 관심사가 되는 이유. 당연하죠. 우리가 알 수 있지. 우리가 현실 의사결정, 개인에게도 참 어렵잖아요. 그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 지난 여름에 매미가 다녀갔죠? 매미였나? 맞지? 매미. 매미 그 이름이 우리 북한에서 붙인 거라며. 우리 매미야, 매미. 그 매미 때문에 올해 쌀 생산량이 근 10%입니다. 9.7%가 줄었다니까 10%가 줄었어. 생산량이. 자, 한번 봐봐. 올 초에 그런 태풍 피해가 올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생산자들이 어떻게 돼요? 아예 씨를 안 뿌리고 그냥 놀고 있었겠지. 농부 아저씨들이. 그렇죠? 모르니까 그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위험, 불확실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생산활동이든 소비활동이든지 이것이 말이죠. 터무니없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뭐하러 그 땀 흘리고 수고했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은 확실성 세계가 아니다 이거지. 확실성 세계가 아니야. 또 이제 우리가 소비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소비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앞에서 소비할 때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산선, 무차별 곡선 접점에서 소비하면 효용극대화다. 자, 이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끌어놓고 보면 이거 말짱 다 뭐야? 말짱 다 뻥이죠. 이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마음 내가 아나? 무차별 지도 형태를 알아요, 여러분? 이건 개념이죠. 하늘에 무지개 뜬 거하고 똑같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뭘 무지개에다가 무슨 접선을 어디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보자고. 예산선은 어떻게 구해진 거야? 지금 현재 가격과 소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실제 소비 생활에서 이거 다 알고 소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XY 가격이 백화점 가야 되는지 슈퍼 가야 되는지 할인마켓 가야 되는지 동네에서 사야 되는지 가격 모르고 소비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지? 소득은 더더욱이 몰라요. 소득은 더더욱이 몰라요. 내 개인사 파는 사람이 이번 달 장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전부 불확실이야 이게.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분석이고 이게 이제 정보경제학, 인포메이션 이코노믹스가 아주 중요한 분석 대상인데 결론 얘기해보면 뭘까요? 어차피 불확실성 위험 문제이니까 신통찬탄이죠. 아무리 분석해봐도. 그렇죠? 또 확률이 그대로 실현된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이론적으로 다루기엔 대단히 어렵고 깊이 가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런 얘기 이제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가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대처. 불확실성은 대처할 수가 없어. 그렇죠? 확률도 모르는 거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포괄적으로 볼 때 특히 이제 위험 문제다. 대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죠. 우리 대처하는 방법을 보통 우리가 해증이라는 말 쓰죠. 해증이란 말 들어봤지? 해증은 위험, 대처, 수단. 이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다변화 하는 게 있어요. 다변화. 한번 써봅시다. 그 다음에가 선물 있습니다. 휴처 마켓. 그렇죠? 선물. 세 번째가 잊어먹었다. 분산. 위험 분산. 대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증하게 됩니다.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겠다. 뭐 깊이 갈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만 봅시다. 위험 분산, 저거는 보험입니다. 보험. 그렇죠. 교통사고 보험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운전자들은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 낼 가능성이 있죠. 사고가 나면 뭐 인사사고, 물적사고 이래가지고 아주 크게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액의 보험료를 같은 그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내고 있다가 실제로 사고가 실현된 사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보험이고요. 위험 분산하는 거. 서로 나누어서, 그죠. 대처해보자 하는 얘기지. 그 다음에 선물은 말 그대로 future, 미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면 원유 가격 같은 게 그래. 세계 원유 가격이 상황에 따라, 국제정세에 따라서 어떻게 돼, 얘가. 이라크 전쟁 때는 이게 배럴당 4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또 쭉 내렸어요. 내다가 요즘 또 다시 또 조금 오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원유가가 연중에 어떻게 보면 전쟁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그건 2배씩 차이가 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것이 참 불확실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물은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미래를 약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으로 3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몇 배럴을 널 팔겠다. 가격은 현재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서 미래 시점에 가서 이 원유 가격은 어떻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그렇죠. 미래 시점을 거르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면은 금융 선물도 있고 현물 선물도 있고 그렇죠. 현물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가 같은 거, 석유. 그다음에 곡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곡물.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선물 시장이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금융선물 있죠. 우리나라 지금 주가지수 선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지금 현재 주가로서 주식 가격으로 거래하기로 하자.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뭐 대단히 아주 전문적인, 그러나 저 양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진다면 선물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미래를 계약을 하고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다변화. 요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변화, 경제학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요게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이게 포트폴리오 하는 겨.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몇 년 전 광고, 금강재화에서 광고하면서 포트폴리오 뭐 이랬단 말이지. 그게 뭘까? 다변화입니다. 다변화. 포트폴리오, 이거 재무관리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포트폴리오하고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다변화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도 이제 과거도 아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광고가 나왔었는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시겠습니까? 그런 광고 봤죠? 예, 그 재무관리 다변화 문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1억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자고. 여유 자금을 어떤 형태로 보유할 거냐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하겠죠. 어떤 형태로 보유할 거냐. 가능하면 어떻게 돼? 수익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지. 그죠?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그냥 확 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폭락하게 되면 원금도 못 건지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수익과 위험이 동반하고 있단 말이야. 불확실하지. 여러 가지 재산 형태에 따라서 서로 다를 거다 이거지. 아예 이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야. 1억 원을 그냥 꽉 현금으로 내 갖고 있겠다.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 뭐 그것도 고민이 많겠죠. 어떻게 갖고 있을 거냐. 그렇죠? 장롱에다 넣어놓을 거냐. 금고에다 넣어놓을 거냐. 아우, 아들놈을 못 믿겠어. 그럼 몰래 항아리 사다가 땅에다 묻어둘까? 그죠? 현금으로. 근데 현금은 수익은 있어요, 없어요? 수익은 전혀 없죠. 그러나 원금을 떼일 염려는 없어. 그죠? 아들놈이 갈치만 하지 않는다면. 자, 채권, 주식. 우리가 금융자산만 한번 놓고 보면 대개 한 세 가지 정도 보시게요. 주식은 어떻습니까? 잘만 하면. 한참 그 전에 왜 새롬전자 이래가지고서 한참 벤처 뭐 이런 난리 났을 때 100배도 오르죠, 주가가. 100배도 올라. 아주 녹아났어. 그때 박중윤 아저씨가 어떻게 돼요? 뭐 친구한테 1억을 그냥 대주는 셈 지고 빌려줬는데, 새롬전자에다가. 그게 잘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50억이 됐다, 100억이 됐다, 이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 보고, 아, 나도 돌아버리겠다, 나도 해야지, 뭐. 주식은 잘만 되면은 이게 100배가 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원금도 못 건지지. 자, 그러니까, 다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1억 원을, 그렇죠? 어떤 한 가지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다, 이거야. 다변화한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서 갖고 있다. 왜? 현금은 갖고 있으면 안전하긴 하지만 수익이 없고, 얘는 잘하게 나면 수익이 많이 나겠지만 잘못하면, 그러니까 다변화한다는 말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그 말은 1억을 몽땅 현금, 몽땅 주식 그렇게 안 한다 이거지. 일부는 현금이고 일부는 주식이고, 채권은 그래도 좀 안정적이죠. 수익이 보장돼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것이 다변화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겠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계란 1000개를 말이죠. 계란 1000개. 여러분 1000개 들을 수 있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00개, 1000개. 하여튼 들을 수 있다고 하고, 이걸 예를 들어서 말이죠. 63빌딩에서 너 저 밑에 빨리 갖다 주고 와.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 그런 경우라고 보자고. 그러니까 불확실하죠.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죠. 넘어져서 다 깨질 확률과 무사히 내려올 확률. 2분의 1이지? 이게 위험한 상황이야. 확률이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변화해라. 혼자 들고 내려가지 마라 이거지. 친구 하나 불러. 그럼 어떻게 될까? 둘이서 500개씩 나누면 어떻게 되죠? 두 놈이 동시에 넘어져서 1000개 다 깨질 확률은 얼마야? 4분의 1. 각각 애인 불러. 그럼 4명 됐지? 4명이 들고, 그러면은 2분의 1에 4승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다변화하게 되면은 위험 확률은, 그렇죠? 그 숫자만큼 2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승으로, 스퀘어로 줄어들게 된다, 그지? 그러면 계란 1000개를 아주 극단적으로 다변화해서 1000명이 하나씩 들고 내려온다, 그러면 1000개가 다 깨질 확률, 1000명이 다 넘어져가지고 다 깨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되겠죠, 그렇죠? 그게 다변화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다변화는 바로 재무관리에서 포트폴리오 이론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거시경제하게 되면은 뭐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이런 것이 다 이거하고 관련을 맺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 얘기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간단히 제가 설명드렸고, 그래서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수단, 다변화, 선물, 위험 분산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기본 개념 좀 설명했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 불확실성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한두 개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불확실성 하의 선택. 정확히 얘기해보면 위험 하의 선택이 되겠죠.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대치 개념이 나와야 되겠어요. expected value, 그렇죠? 기대치. 그래서 이 기대치 개념이 분석이 중심이 되고요. 우리 지금까지 나온 시험은 대개 기대치 개념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이 정도까지만 출제됐었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기대치가 뭐냐? 예를 들어보면 맨날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주사위 던지기 기대치죠?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야. 불확실해. 그렇죠? 6면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주사위를 쭉 던져서 그 눈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그 값이 얼마가 될까? 알아보자. 우리 집 꼬맹이가 과거 4학년 때 말이죠. 그게 방학 숙제였어. 그래갖고 이놈이 완전히 나한테 기분이 좋아가지고 왔어요. 방학 숙제를. 너 왜 이렇게 기분 좋냐? 알아보재. 알아보래. 아빠랑 알아보래. 주사위 2개 딱 쌓았어. 엄마는 잔소리가 많으니까 엄마는 저리 가라 그러고 아빠하고 둘이서 알아보자 이거야. 아주 딱 걸렸다 이거지 나한테. 기대치. 여러분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루 종일 던질 일은 아니죠? 애인하고 알아보자 우리. 그러고 해볼까 하루 종일? 다 도망가겠지 그놈들이. 어떻게 알면 돼요? 뭐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죠? 쭉 더해보면 되겠지. 해서 이렇게 더해보면 이게 합쳐서 뭐 3.5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기대치 개념은 뭐 쓸 것도 없이 요 기대치 한번 봅시다. 출현할 상황과 그의 확률을 구체적으로 알다면 확률적으로 평균치, 예상치를 알아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다시 한번 봐봐요. 출현할 상황과 그의 확률만 정확하게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면은 확률적 예상, 기대치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 평생 해서 평균값 내보면 얼마 나오는 거라고. 그 값은 3.5로 수렴할 거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기대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확실, 그 중에서도 위험, 확률은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 개념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상황을 분석하는데. 그런데 이제 경제 분석을 위해선 2가지 기대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대 수익의 개념이고요. 하나는 기대 효용의 개념이야. 기대 수익과 기대 효용. 그럼 우리가 이제 뭐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복권 되겠죠, 복권. 그래서 로또 복권하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로또 복권, 예를 들어서 당첨되면 10억이다. 실패. 보통 실패되면 아무것도 없죠. 2,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샀는데 당첨됐는데 요즘 많은 경우는 100매덕도 됩니다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10억이라고 해보자고. 10억. 그리고 실패. 꽝으로 나오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이제 분석에 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한 1,000원이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 복권이 지금 2,000원인데 당첨되면 그 주에 예를 들어서 10억 원 받을 수 있고 낙첨되면 1,000원은 돌려주는 상황이다. 0이라고 해도 똑같은데요. 이렇게 놓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지. 자, 그럼 기대 수익을 구해봐라 이거예요. 이 복권이
나에게 얼마의 수익을 가져다 줄 거냐. 확률적으로 예측해보자 이거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 확률을 알아야 되겠죠. 확률. 로또 복권 확률이 얼마라고? 많이 알던데. 로또 복권 책도 공부하던데 막. 전체 들고 다니더만 그거를. 제가 듣기로 840만 분의 1인가 뭐 그러던데요. 그죠? 840만 분의 1에 당첨될 확률. 사지 마 그거. 그 뒤에서 그 얘기 다시 나오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기대 수익은. 자 보십시다. 성공할 상황, 성공하면 수익이 얼마가 난다 이거죠. 우리에서 지금 10억이야. 곱하기 확률, probability. 그죠? 성공할 확률. 아까 주사위하고 똑같죠? 상황은 둘 중에 하나야. 실패. 그러면 1,000원 받아, 1,000원. 그 확률은 성공할 확률을 P라고 했으니까 실패할 확률은 얼마나? 1-P 되겠죠. 이렇게 구해보면 그게 기대 수익이다 하는 얘기지.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뭐 840만 분의 1 그러면 귀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확률이 그냥 10,000분의 1이라고 할까? 당첨 확률이 10,000분의 1이다. 10,000분의 1이면 얼마야? 자 이렇죠. 10,000분의 1. 자 그럼 계산 한번 합시다. 이 계산이 이 10,000분의 1 확률이 잘 좋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계산 한번 하시죠. 얼마야? 10억에다가 10,000분의 1 곱하면 얼마죠? 감당이 안 된다 내가. 너무 어려운데? 공을 4개를 빼야 되니까 억, 1,000만, 100만, 10만 원인가? 맞아요? 10만 원? 그래. 이거 틀렸으면 난리야. 다 사진 찍고 있는데 내가. 맞아? 다시 한번 검토해봐봐. 10,000원 맞나? 10만 원? 10만, 100만, 1,000만 혹시 맞다. 이거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해보면 얼마죠? 실패하면 1,000원이야. 실패하면 1,000원이고, 그럴 확률은 얼마죠? 10,000분의 9,999. 그죠? 그게 확률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10,000분의 999니까 약 얼마라고 그냥. 그대로 1,000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거의 1,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또 복권, 우리 이렇게 예를 주었다면 이 로또 복권의 기대 수익은 얼마다? 그죠? 10만 1,0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해석해 봐봐. 10만 1,000원이다. 로또 복권의 기대 수익이 10만 1,000원이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 복권은 지금 현재 가능성 아직 확인 안 했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은 뭐요? 10억과 1,000원. 그죠? 10억과 1,000원인데 확률이 주어져 있으니까 아직 확인하기 전에 이것의 가치다 이거지. 기대 가치. 확률적으로 예상해 본 가치. 10만 1,000원짜리인 복권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기대 수익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하의 문제를 분석할 때는 이것만 갖고 안 되고 기대 효용을 계산해 봐야 돼. 기대 효용. 기대 효용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복권의 예를 그냥 가져. 성공하면 10억을 주는 로또 복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효용을 생각해 보자 이제. 성공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렇죠?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기수적 효용입니다. 불확실성 하에서의 효용은 기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제 이론이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하죠. 성공하면 나는 1억 유틸스만큼 효용, 기쁨을 느낄 거다. 이거는 돈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느끼는 자기의 만족감입니다. 효용. 1억 유틸스. 실패하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복권 사가지고 꽝 나왔다고 비관하고 이런 사람 없지? 복권 파는 사람한테 막 뛰어가가지고 어떻게 꽝인 복권을 팔 수 있냐 너. 아주 죽일 놈이 아니냐. 이러고 싸우는 사람 없다 이거야. 되게 복권 꽝 나와도 어떻게 돼? 웃으면서 꽝이야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효용은 있어요. 효용이 예를 들어서 요거 100 유틸스라고 해보자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불확실성 분석에 있어서 효용은 기수적 효용입니다. 효용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분석이야.
자, 그러면 기대 효용 개념은 뭐겠어요? 이 복권이 앞으로 나에게 가져다 줄 즐거움이죠. 몇 유틸스나 되겠나 이거지. 자, 계산 어떻게 하면 돼? 역시 이것도. 성공할 때, 그죠? 성공할 때 느끼는 효용이죠. 곱하기 뭐야? 확률. 더하기. 그 다음에 실패. 그때 느끼는 효용. 곱하기 역시 확률. 1-P 하면 되겠지. 그게 이 복권이 나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효용이다 이거지. 제가 일부러 말이죠. 계산하기 쉽게 저렇게 이제 주었습니다. 그럼 기대 효용은 얼마입니까? 한 단위씩만 줄여놨으니까. 그렇지? 얼마가 될까? 1100 유틸스가 되겠지. 그렇지? 요거 단위 하나씩만 죽여놨죠? 그러니까 11100 유틸스. 자, 이게 불확실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대 수익, 불확실성의 기대 수익과 그 불확실성에서 나타나는 기대 효용, 요 두 가지가 이제 기본 개념이 돼.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불확실성 하에 선택을 하겠지. 자, 여기에 결론이죠. 불확실성 하에 선택. 그리고 이 선택 과정에서 그 위험성에 대한 태도가 결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림으로 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 보십시다. 수평축에다가는 수익, 화폐액을 표시를 해. 여기가 수익이나 돈의 크기죠. 인컴, 머니 표시하고 수직축에다가는 효용을 표시합니다. 유틸리티. 자, 그런 말이죠. 먼저 이 평면에다가 기대 수익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기대 수익을 나타내 봅니다. 여러분, 제 질문인데요. 당첨되면 얼마의 화폐 소득이 기대됩니까? 당첨이 되면 얼마? 10억이야. 당첨이면 10억입니다. 낙첨이면, 꽝이면, 실패일 때는 1,000원이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축에다가는 화폐액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직축에다가 효용을 나타내보자고. 여러분, 성공, 당첨될 때 이 사람이 느끼는 효용은 얼마라고? 효용은 1억 유틸스 되겠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당첨됐다. 그럼 그때 느끼는 효용, 점 찍어보면은 요거는 1억 유틸스야. 그리고 낙첨됐을 때 느끼는 효용은 100 유틸스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지금 현재 저렇게 확률이 이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당첨 확률이 지금 10만 분의 1이다 그랬을 때 이 복권의 기대 수익과 기대 효용을 그림으로 표시해봐라. 자, 그러자 해보자고요. 어떻게 될까? 기대 수익 얼마죠? 이거 확률로 가중평균한 결과 아까 나온 것이 10만 1,000원이죠? 10만 1,000원은 여기 10억이니까 거의 여기 딱 붙어 있겠지만은, 그죠?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기 좋게 한 가운데쯤 있다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10만 1,000원이야. 이건 복권의 기대 수익입니다. 복권 기대 수익이지. 그리고 이 복권의 기대 효용은 얼마나? 저 밑에 방법으로 저렇게 계산해 봤더니 얼마죠? 1100 유틸스지? 점 찍어 볼 수 있겠죠? 점을 딱 찍었더니 이 평면에서 어느 한 점에서 점이 꽉 찍혀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100 유틸스. 자, 그런데 요건 지금 실현된 크기는 아니죠? 실현된 값은 아니야. 기대치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복권이라는 어떤 불확실성 하의 상황입니다. 상황은 둘 중에 하나, 성공과 실패고 확률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상황인데, 이 복권의 기대 효용을 이렇게 이제 놨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뭐냐면,
확률이 하나로 주어져 있을 때 얘기죠. 근데 모든 확률을 다 고려해봐서 점을 찍는다. 즉 기대 효용선을 구해보자 이거예요. 기대 효용선을 구해본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확률이 10,000분의 1일 땐 요거 여기 점이 지켜지겠지. 확률이 1000분의 1, 100분의 1, 10분의 1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1억분의 1 될 수도 있겠지. 그럼 확률이 확률이 0서부터 무한대까지 값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확률에 대해서 어떻게 돼? 기대 수익과 기대 효용을 구할 수 있겠죠. 모든 확률에 의해서 구해되어진 모든 기대 효용 다 구할 수 있을 거다 말이지. 구해봐. 점을 쫙 찍어. 그러면은 그것이 직선이 된단 말이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거꾸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하얀 성공과 실패의 두 점을 연결한 하얀 선이 의미하는 것은 뭐요? 모든 확률을 고려한 복권의 기대 효용선이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실제로 이 복권 당첨 확률이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아까 말이 이상하다. 무한대가 아니라 이게 뭐야? 0서부터 1 사이 값이죠. 당첨 확률은 0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겠지. 자, 그럼 여기 다시 이제 와갖고 당첨 확률이 1이다. 이 복권은 뭐 말은 안 되는 복권이지만 그렇다면은 2점이 되겠죠. 당첨 확률이 0이다 그러면 2점이지. 조금 전에 봤듯이 10,000분의 1이다 그러면 2점이고. 그러니까 모든 확률에서 점을 쫙 찍어. 계산되어진 값을. 그래서 해보면 대각선, 직선이 되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두 점을 확률로 가중평균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큰 얘기는 됐어요.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얘기해봐봐. 하얀 대각선은 뭐라고? 이 복권의 모든 확률을 고려한 기대 효용선이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이제 특정 확률 하나가 주어졌죠. 10,000분의 1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점으로 결정이 된 거지. 그쵸?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 선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 이거지. 그러면 과연 이러한 복권을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복권을 살까 안 살까 하는 문제입니다. 복권을 살까 안 살까 하는 문제는 뭐냐면 확률이 주어져 있어. 모든 우리들에게 다 확률이 알려져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계산해보게 되면 이게 기대 수익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복권의 가격은 얼마로 설정이 돼야 돼? 이걸 우리가 공정한 복권이라고 말하는데 공정한 복권, 정상적인 복권 가격은 얼마? 예, 이게 101,000원이 돼야 됩니다. 이게 공정 복권이야. 그러니까 기대 수익과 가격이 서로 같으면 그 복권, 그런 복권을 우리가 공정한 복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 보니까 이 복권 가격은 이제 101,000원으로 이제 보통 경우에 이제 설정이 되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가보죠. 그럼 여러분이라면 기대 수익이 101,000원인 복권을 현금 101,000원에 팔고 있다면 사겠는가 안 사겠는가? 자, 불확실성 하의 선택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고요. 우리들 태도, 위험성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상이하게 결정이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 자, 이런 복권이 있다면 여러분 101,000원 주고 복권 산다 안 산다? 사겠다는 분. 사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산다. 그럼 얘를 바꿔서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주겠다 그러면 이 복권 현금 2개를 내놓고 가져가십시오. 둘 중에 하나. 복권 갖겠다는 분. 아씨, 겨우 이래가지고 한 사람 구했다. 다른 사람은 뭐요? 현금 가지실래? 다시 한번 여쭤볼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한테 갖다 놓고 마음대로 가져가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저분은 복권 갖겠다고 그래서 나머지 분도 현금 가질 거야? 가지라면 줄 것도 아닌데 쓴소리 마라.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 태도가 결정됐다 이거지. 자, 그러면 저분을 한번 평가해 보자고. 저분을. 자, 당신은 기대 수익이 10만 1,000원인 복권을 갖겠습니까? 돈 요걸 갖겠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복권 갖겠다 이거야. 그럼 봐봐. 요 높이는 지금 뭐죠? 복권의 효용이지. 복권의 기대 효용. 복권의 효용이야. 근데 현금 안 갖고 복권 갖겠다는 얘기는 현금 10만 1,000원의 효용이 이 복권의 효용보다 어떻다?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권 갖겠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 지금? 나는 현금을 갖겠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요 복권 효용보다 현금의 효용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자, 빨간 사람은 A, 파란 사람은 B라고 합시다. 자, 제가 아무 문제 뭐 설명 없이 여쭤볼게. A, B 두 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B인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나도 B라고 할게. 나도 B. 나머지는 전부 A야. 그러면 제 말 잘 들어봐. 사람의 종류를 둘로 나눌 수 있다. 위험 기피자와 위험 선호자. 그러면 나와 저 친구, 나는 위험 선호자야 기피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야? 말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험?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이 얘기해봐봐. 여러분은 위험 선호자요 기피자요? 위험? 그렇지. 기피. 파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위험 선호자.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불확실성하의 선택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저 복권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제 말해봅시다. 위험 기피자들은 어떤 사람이야? 위험 기피자들은 확실한 소득의 효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거. 위험 선호자들은 불확실한 소득의 효용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놓고 보면 A와 B를 비교해보면 이런 거지. A는 기피자. 이 사람들은 뭘 걱정해? 이 사람. 만약에 복권 가졌다 꽉 나오면 어떻게 돼? 난 못 살아. 그러지? 10만 원이라도 챙겨줄 거 10만 원이면 어딘데 이게 지금. 자, 이런 사람 B 선호자는 뭘 걱정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현금 가졌다가 그 복권이 10억으로 나오면 나는 그러면 못 살아. 나는. 그렇죠? 이렇게 아주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성에 대한 태도예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위험 선호자.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건 확실한 현금 효용이죠. 이건 불확실한 기대소득의 효용이야. 현금의 효용이 작아. 그러면 모든 확률에서 이런 식으로 다 따져보면 하여튼 이 사람 위험 선호자의 경우는 현금의 효용선이 밑으로 쳐져 있겠지. 모든 확률에서 기대소득보다는 현금의 효용이 작다고 느끼는 사람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 말해봐봐. 요 파란 선은 뭐라고 읽어줄 거야? 위험 선호자들의 현금 효용선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렇죠? 확실한 소득 효용선. 자, 빨간 사람은 어때? 모든 확률에서 가깝다. 전부 이 사람은 현금의 효용이 더 크다는 사람이니까 점 찍어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자, 요거 빨간 거는 뭐요? 위험 기피자의 현금 효용선이다. 현금 효용선. 그러면 그림 다시 한번 보죠. 위험 기피자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확률 수준에서 불확실한 소득보다 확실한 소득의 효용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위험 기피자들은. 위험 선호자는 어떻게 돼? 확실한 현금보다 불확실하긴 하지만 소득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렇죠? 복권의 효용이 더 높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위험 선호자, 이 사람들은 위험 기피자야. 근데 그 중에는 무차별한 사람도 있겠지. 아이 뭐 돈이나 복권이나 아무거나 주라. 난 아무 상관없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요 복권의 효용하고
현금의 효용하고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느끼겠죠. 그리고 모든 확률에서 그럴 테니까 이 사람의 현금 효용선은 노랗게 직선으로 그려지겠지. 이런 사람은 이름을 뭐라고 붙여줄까? 이게 C다 그러면 위험 중립자.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용어가 나왔고 불확실성화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는 요걸 가지고서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응용도 아니고 요대로죠. 그러니까 위험 기피자다, 선호자다 이런 전제 하에서 기대 수익과 효용 요 계산한 다음에 따져서 어느 쪽을 선택한다 이렇게 해보면 뭐 어렵진 않습니다. 금방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사람 위험성에 대한 태도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다시 한번 해봐봐. 우리가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선호자, 기피자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정의해 주십시다. 위험 선호자는 어떤 사람이야? 자, 머릿속으로 중얼중얼 해봐봐. 위험 선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불확실하지만 큰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 확실한 거, 그 액수가 동등하다면 어느 쪽을 선택한다? 이 사람 불확실하지만 소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현금의 효용이 불확실한 기대소득 효용보다 더 작다는 상황이죠. 위험 기피자들은 어때요? 아이고 뭐 10억 나오고 말고 그거는 그죠? 나중 일이고 우선 현금 챙기자 이거지. 확실한 현금 효용이 더 크다고 느끼는 사람이 기피자인데 우리 여기서 보았듯이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다 위험 기피자야. 그러니까 경제 분석은 대부분 다 뭐예요? 기피자란 전제 하에서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도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 가지 더 보고 갑시다. 뭐냐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또는 이거 이제 이 복권의 가격 결정 이론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는데 자, 그 요거 한번 봐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공정한 복권이다. 아까 슬쩍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공정한 복권이란 어떤 복권이야? 확률에 따라 도출되어진 기대 수익과 복권 액수가 같을 때 공정 복권입니다. 그럼 이제 이 복권이 공정한 복권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제 놓고 보면은 복권 가격은 대개 그냥 어떻게 돼? 공정 복권 가격으로 결정되겠죠. 10만 1,000원으로 복권 가격을 매기고 당첨 확률이 따라서 구해보면은 기대 수익이 10만 1,000원 돼도 대개 이제 그렇게 복권이 설계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사고 어떤 사람은 안 살 거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판단해봐. 주로가 아니라 뭐 복권은 어떤 사람만 사겠어? 위험 선호자, 기피자, 중립자 중에서. 복권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사? 선호자와 중립자가 복권 사겠죠. 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현금 효용이 더 싸. 그렇죠? 복권의 효용보다 작아. 그러니까 복권을 냅다 사겠지. 그러면 잘 봐봐. 이 사람들만 복권 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복권 가격을 올려도 어때? 이 복권을 사겠죠. 그럼 어디까지 올릴 수 있겠냐?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이거지. 그림으로 한번 봐봐. 간단한 얘기지. 자, A, B구나. B가 지금 위험 선호자들이란 말이에요. 선호자들은 잘 보면 현금의 효용이 복권 효용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가격을 더 매겨도 되죠. 어디까지 더 매기면 돼? 이게 지금 복권의 효용이 요 높이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복권 가격을 여기까지 올려도 이 사람들은 사겠죠. 왜 그런가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만 원이라고 해보자고. 11만 원. 그러면 봐봐요. 돈, 현금 11만 원의 효용과 복권의 효용이 어때? 서로. 같죠? 그러니까 11만 원을 받아도 이 사람들은 복권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계산하기 안 좋다. 여기를 11만 1,000원이라고 합시다. 자, 11만 1,000원이야. 자, 이해가 됐지? 그러면 위험 선호자들에게는
보험을, 이 복권의 가격을 얼마를 더 받아도 된다. 10,000원을 더 받아도 복권 사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플러스 10,000원입니다. 그러나 A, 위험 기피자들에게는 이제는 알았지. 깎아줘야 될 것 같은데. 복권의 가격을 싸게 해줘야 사겠어요. 이 사람들은 복권 10만 1,000원 받고 사라 그러면 절대로 안 사겠죠. 네, 현금의 효용이 뭐 복권 효용보다 언제나 높은 걸 이 사람은 절대로 안 사.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한테는 깎아주면 사. 얼마까지 깎아주면 살까? 역시 요 높이죠. 현금의 효용하고 복권의 효용이 수평선상에 있으니까 여기 높다. 이건 예를 들어서 91,000원이라고 해봅시다. 91,000원. 그러면 여러분 위험 기피자에게는 어떻게 돼? 복권을 공정복권 가격보다 10,000원을 깎아주면 산다. 비로소 산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피자에게는 어떻게 돼? 리스크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0,000원이지. 우리 예에서. 예, 그래서 이것이 복권 가격 설정,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 하는 개념입니다. 응? 뭐라고? 둘 다 10만원이다. 10,000원. 자,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험 선호자들에게는 복권을 비싸게 팔아도 사고, 기피자들에게는 깎아주어야 산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복권이에요. 그럼 우리 이 얘기 한번 하고 갑시다. 그럼 로또 복권이나 과거의 뭐 주택 복권, 월드컵 복권, 올림픽 복권 이런 것들은 실제 현실의 복권, 로또 복권 포함해서 현실 복권 얘기는 다른 거예요, 이거 지금. 현실 복권은 어떻게 돼? 공정 복권이 아니야. 불공정한 복권입니다. 왜 그러겠어? 왜 불공정한 복권이야? 그렇죠. 잘 봐봐요. 요것의 얘기는 뭐냐면 잘 들어봐봐. 공정한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 그 말은 뭐냐면 복권 판매액 전체가 다 어떻게 돼? 복금으로 배분되는 거죠. 그렇지? 요것이 똑같다는 얘기는 복권 판매액 전체를 다 복권 사는 사람들한테 복금액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긴 지금 이제 한 가지만 봤습니다. 뭐 1등은 10억이고 2등은 뭐 9억이고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공정 복권인데 현실의 복권은 뭐라고 다? 불공정 복권이에요. 그러니까 복권 판매액보다 복금액이 나누어주는 돈의 액수가 어떻게 돼요? 뭐 엄청나게 작잖아. 로또 복권 제가 신문 보자 보니까 정확한가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판매액 100 중에서 30은 국민은행 이 발행하는 그 기관들 관리 비용으로 간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30%는 정부기관이지. 20몇 개 정부기관이 거기서 다 가져가. 그래가지고 공익자금으로 쓰겠다 이거. 그럼 얼마만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40%만 나눠주는 거예요. 엄청난 불공정 복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죠.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현실 이런 복권은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복권은 발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불공정한 복권이요. 이게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거는 저소득층을 착취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면이 되죠. 그러니까 현실의 복권은 로또 복권 바로 여기다 갖고 오는 것은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 이거는 공정한 복권을 전제로 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복권이다. 만약에 로또 복권이 공정한 복권이 되려면 어떻게 돼? 로또 복권의 기대 수익이 얼마가 돼야 돼? 지금 로또 복권 한 장에 2,000원에 팔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얼마가 돼야 돼? 2,000원이 된다면 그게 공정한 복권이겠지. 근데 지금 확률로 따져보면은 로또 복권의 기대 수익은 얼마가 될까? 분명히 2,000원보다 훨씬 작다 이거야. 그죠? 복금액이 작으니까.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 복권하고는 그렇게 좀 다르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설정 리스크 프리미엄 여기까지 요거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요 얘기를 마칩시다. 뭐냐면은 복권 발행 증세라는 개념입니다. 복권 발행 증세 이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드컵 복권 한번 생각해봐봐. 월드컵 복권 여러분 월드컵 복권 발행할 때 목표는 무엇일까? 월드컵 경기장 마련이죠.
월드컵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로또 복권하고 똑같아. 발행을 하고 복금액은 뭐 그 정확히 내가 그 포션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50%만 복금으로 알아주고 나머지 50%는 그 월드컵 경기장 짓는 재원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불공정 복권입니다. 그러니까 복권 판매액의 일부를 공공사업에 쓰겠다. 로또 복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당연히 월드컵 경기장이나 공공 무슨 사업에 돈을 쓰겠다는 것은 세금으로 거두어서 할 일이죠. 근데 이걸 복권을 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 대신에 복권 팔아서 재원 조달한다 하니까 이 복권은 뭐예요? 세금이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의 복권이라면 그것은 증세, 세금을 거두는 것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 나와서 그런데 복권은 누가 사요? 위험 기피자가 사, 위험 선호자가 사. 위험 선호자들이 산단 말이야. 기피자들은 절대로 안 사. 복권 가격이 돈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험 선호자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위험 선호자들이 이제 복권을 사게 되니까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데 들어간 재원은 누가 대준 셈이야? 위험 선호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소득과 위험 태도를 살펴보면 이런 특징을 갖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저소득층으로부터 고소득층 쭉 간다고 봅시다. 이쪽 저소득층, 고소득층. 자, 여기는 소득에 따른 효용이야.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득 한 단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월간 소득이 10만 원씩 증가한다. 10만 원 증가한다. 그때 여러분 한번 해봐. 똑같이 소득이 10만 원씩 증가한다고 하자고. 저소득층, 고소득층. 그러면 여러분 저소득층의 경우는 소득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증가할 때 그에 따른 총효용이, 직관적 판단이요. 총효용이 체증적 증가할까, 체감적 증가할까? 그렇지. 그렇죠. 저소득층의 경우는 똑같은 돈 10만 원이지만 10만 원 추가로 생길 때마다 그로부터 느끼는 효용의 크기, 즉 한계 효용은 점점 어떻게 돼? 커질 거다 이거요. 소년소녀 가장 뭐 어렵게 살았었는데 누가 10만 원 도와주겠다. 10만 원 더 도와주마. 더 도와주마. 이러면 이 10만 원으로부터 느끼는 효용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점점 더. 그렇죠? 체증적으로 증가. 그러나 고소득층은 어떨까? 이 사람은 소득이 뭐 연봉이 수억 되는 사람이야. 그렇지? 10만 원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구속돼서 얼마나 힘듭니까? 어? 뭐 아무 길 찾아가서 그런다고 해보자고. 돈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효용이 증가하긴 하겠지만 증가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증가한다? 그냥 직관적으로 가보자고. 그렇죠? 저소득층은 10만 원 생길 때마다 정말 그렇죠?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크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죠? 증가하기는 하지만 체감적 증가한다. 이게. 직관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보면 저소득층은 소득의 효용이 체증적 증가하고 고소득층은 체감적 증가하는 거야. 이건 소득 효용선이죠. 돈의 효용선이야. 자, 그럼 결론 났잖아. 그러면 자, 복권은 저런 형태로 발행했다면 그거는 세금이고 그 복권은 위험 선호자가 사게 되는데 요 그림하고 저거하고 놓고 평가해봐봐. 그러면 위험 선호자들은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그렇죠? 아까 여기 봐봐. 현금, 돈, 현금의 효용선이 밑으로 쳐져 있죠,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효용이 체증적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피자들은 어떻게 돼? 효용이 체감적 증가죠. 따라서 저소득층이 위험 선호자들이 돼. 고소득층은 위험 기피자다 말이야. 끝.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복권은 선호자들이 사게 돼 있는데 저소득층이 위험 선호자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과거에 발행했던 뭐 주택복권, 월드컵 모든 복권은 다 누가 샀다? 저소득층. 저소득층이 산 복권으로 월드컵 치르고, 그렇죠? 올림픽 치르고, 로또 복권까지 졸고 있다 이거지. 그렇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부도덕한 일이다 이거지.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또 일부 논리는 뭐냐면 어제 그거 나왔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액을 줄이겠다. 그렇죠? 액수를 이하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뭐 또 반대 의견도 많이 나오더라고. 뭐 그게 유일한 서민의 희망인데 그 액수를 줄이다니 매정한 놈들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거는 기분상 얘기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 당첨되는 사람은 누구야? 그렇죠? 일주일에 한 명이죠. 근데 매주 수천억의 돈이 어떻게 돼? 저소득층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거죠.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복권 발행은 세금을 거두는 건데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굉장한 역진성을 갖는 거다. 이거죠. 역진성. 그래서 글쎄요, 가능하면 그래서 이건 뭐 사회단체 이런 데서 일부에서 발행하지 말자, 발행 금지 가처분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근데 일부에서는 또 이것에 대해서 아주 환호하는 사람도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재미로 사고 유일한 희망인데 그걸 왜 못 사게 하냐?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은 적정보험료 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보험료 산정.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복권 판매, 복권 가격 결정이 일어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설마 여기까지 나오겠나 싶긴 한데 요건 그림으로 그냥 한번 보고 갑시다. 보험료. 요건 아까 리스크 프리미엄, 복권의 리스크 프리미엄 그대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요건 그냥 얘기를 가만히 들어.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그렇겠다. 메모 하나만 나중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복권 얘기인데 이거를 보험, 화재보험 예를 한번 듣자. 아니 뭐 교통사고 보험도 뭐 괜찮고 아무 보험이나 좋은데 이해하기 쉬운 게 화재보험이다. 그러면 화재보험의 경우도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자, 성공하면 10억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말이요. 뭐 목조 건물인가? 네, 불이 안 나면 10억 원어치 가치가 있는 자산이야. 불이 안 나면. 근데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다 타가지고 쟤만 남아. 쟤값이 1,000원이다 이거지. 그치? 자, 다시 한번 봐봐. 요거는 화재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요건 이제 바꿔야 되겠죠, 사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때. 그 성공이라고 하는 거지. 그때 자산가치. 요거는 화재가 날 때의 자산가치입니다. 근데 화재 발생 확률이 1000분의 1이라고 해보죠. 화재 발생 확률이 1000분의 1. 아까 얘기한 대로. 10,000분의 1. 10,000분의 1. 그러면 요거 10만 1,000원은 뭐지? 10만 1,000원은 화재를 고려한 기대 자산 가치가 되겠죠. 화재를 고려한 기대 자산 가치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는 이제 확률이 비현실적이어서 이렇게 됐지만은 대개 이제 보험 제도는 어떻게 이제 설정이 되냐면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여기 지금 액수는 머릿속에서 그거 두지 말고 확률이 지금 비현실적이고 액수도 비현실적이라서 이런 경우가 나온 거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을 화재보험을 만든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 보험료를 내라 이게요.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그렇죠?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떻다고요? 화재가 나면 그래서 이게 1,000원만 남아서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화재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험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험료는 가입자가 내는 돈이고 보험금은 뭐예요? 실제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지급받는 거죠. 회사로부터. 액수란 말이에요. 근데 요건 지금 확률을 우리가 10,000분의 1 줘가지고 이런 이상한 결과가 됐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기대자산을 구해보게 되면 확률을 고려했을 때 이 건물 가치는 예를 들어서 9억 원이다. 9억 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을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화재가 나면 여기서 이만큼을 보험금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을 설계한단 말이에요. 우리 얘 그냥 이대로 하자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만큼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불이 나면은 이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험을 매기게 되는데, 보험료와 이게 매기게 되는데, 이건 중립자 때 얘기고, 위험 기피자하고 선호자하고 다르겠지. 아주 직관적으로 봤을 때, 기피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험 기피자니까, 아까 복권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이해를 해야지. 기피자니까, 불이 날까봐 염려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호자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어때? 많이 매겨도 된단 말이야. 위험 기피자들은 아유 불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 봐봐요. 위험 중립자에게는 여기서 여기까지 보험료를 매기면 가입하는데 위험 기피자들은 불 날까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더 받아도 되죠. 여기까지 더 받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위험 중립자인데 위험 기피자들에게는 여기까지 보험료를 받아. 그리고 요만큼 보험금 주겠다 해도 효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겠죠. 이만큼 더 받아도 돼. 그러나 위험 선호자는 어떤 사람이나? 위험 선호자. 불은 무슨 불이 나냐, 야. 천하투평인서다. 아, 화재보험 가입하셔야 되겠죠. 불 안 나. 내 마음이 차가운 걸 불이 왜 나? 뭐 이런 사람이다, 이거요. 그럼 이 사람들은 깎아줘야 되지. 얼마큼 깎아줄까? 이 사람은 여기가 현금 효용이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그렇죠? 잘 봐봐.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보시면 위험 선호자는 깎아줘야 보험에 가입하고 기피자, 불날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더 해도 가입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만큼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겠지. 그리고 요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좀 너무 과도한 얘기까지 가긴 간 것 같은데 뭐 요 정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실제 계산 문제나 구체적인 문제는 연습을 통해서 더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래서 8장 소비자 이론 얘기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4편 생산자 얘기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